앞에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패스트, 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mosquito, fly, flea, 벼룩이요. 그리고 cockroach. 우리는 근데 이제 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기, 모스퀴토가 사람 피를 빨 때요. 그 빠는 놈은요, 암컷이에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 새끼들한테 그 단백질이라든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암컷이 빨아요. 수컷은요, 교미가 끝나면 딴 데로 날아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지만, 네, 사람 피를 빨아먹지는 않아요. 수컷은 암컷만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암컷이 알을 낳을 때, 그러니까 산란기라고 하죠. 산란기가 되면 그 알의 생육에 필요한 뭐를 보충하고자?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짐승이라든지 사람의 피를 빨아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설치는 이유는 암컷이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자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얘도 참 사정이 딱해요. 네. 자, 임신부터 영어 단어를 알아볼까요? 네, pregnant라고 합니다. P-R-E-G-N-A-N-T. pregnant. 이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임산부석이 있어요. 거기에 P라고 해서 핑크색 바탕에 알파벳과 임산부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때의 P가 바로 pregnant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않은 분이 앉아 있으면 당신 pregnant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임신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네, pregnant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젊은 여자가 네, 앉아 있길래 할머니가 임신했느냐, 여기는 임신부 좌석인데 임신하지도 않은 처녀가 왜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아기가 애 아빠 몸속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네, 아직 결혼 안 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어쨌든 pregnant라는 영어 단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pregnant한 암컷이란 영어 단어 기억나셔야 돼요. F-E-M-A-L-E를 쓰고 female이라고 있습니다. female 그러면 암컷이라는 뜻 외에 여성을 가리키는 전반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우리는 woman이라는 여자라는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동물이라든지 이제 뭐 곤충이라든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암컷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는 female이라고 합니다. 이 female이 산란기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컷하고 이 교미를 한 거죠. 그래서 알을 낳는 시기, spawning season이라고 합니다. S-P-A-W-N까지만 보시면 spawn이라고 있는데, spawn이라는 말이 알을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pawning, ing를 붙이면 이게 형용사 표현이 돼서 알을 낳는, season은 다들 알고 계시죠? 계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는 뜻으로 이제 말을 맞추게 되면 알을 낳는 기간, spawning season, 산란기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spawning season, spawning season. 아, 이놈의 female 모스키토가 spawning season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신의 알의 생육에 필요한, 생육이라는 말은 성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육을 영어로 growth를 쓰시고 growth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growth. 이 생육에 필요한 단백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컷이라는 영어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암컷이 아까 female이었잖아요. 그 반대말이 수컷이에요. 수컷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네, 앞에 암컷의 F-E-M-A-L-E에서
F2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MALE만 읽으시면 메일이 됩니다. 메일이 수컷이에요. 암컷은 female, 수컷은 male이라고 하는데 앞에 알파벳인 F만 쓰면은 암컷, M만 쓰면은 수컷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 외국 여행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출입국 신고 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오른쪽 밑에 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 보이시죠? 여기 성별란이 있습니다. 여기 F라고 쓴 것이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woman에 W를 쓰시면 안 되고요. female에 F를 쓰셔야 여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남성은 M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꼭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female, male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모스퀴토, 모기의 female이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서 또 이 알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단백질이라는 영어 단어가 프로틴입니다. P-R-O-T-E-I-N, 프로틴, 프로테인이라고 읽으셔도 좋고요. 빨리 읽게 되면은 틴으로 들려요. 그래서 프로틴 그러면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도 자주 쓰셔야 돼요. 혹시 배가 고프시다 그러면 나 뭐 좀 먹어야 돼, 배고파 이러지 마시고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고기든 뭐든 네, 많이 이렇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를 쓰시니까 그쵸? 네, 프로틴,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틴을 보충하고자 짐승은 영어로 animal이죠. A-N-I-M-A-L, animal. 이 짐승이나 동물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을 포함한 것들의 그런 피, 네, blood예요. B-L-O-O-D, blood 그러면 피입니다. blood를 빠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regnant한 female이 spawning 시즌이 되면 알의 growth에 필요한 프로틴을 보충하고자 애니멀과 blood를 빤다. 사람의 blood를 빤다.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스키토도 이 모성애가 그러니까 지극하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이 모기를 죽이는 게 좀 불쌍해지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기가요, 저한테 손바닥으로 딱 한 대 맞고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 불쌍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파리는 가까이 오면은 휘저으면서 날려보내면서 저희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손바닥으로 쳐서 죽입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파리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두 손을 빌지 않느냐. 근데 너는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피를 빨고 있으니 네,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더니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죽어가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 수컷이었습니다. 네, 엄한 수컷이 괜히 저한테 달라붙었다가 네, 피도 빨지 않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없애버린. 아무튼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데 갔기를 네, 기원해 봅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 절에서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살생을 금하지 않느냐. 그러면 모기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어떤 TV에서 유명하신 스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은 살생이 아니라 천도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모기가 가까이 오면 천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종교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는 이 모스퀴토가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의 전파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동물이기에
네,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을 네, 사람들한테 옮기기 때문에 모기는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는요, 답은 모기가 1등이 아니에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은 사람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긴 해요. 하지만 인간을 제외했을 때, 네, 동물들, 인간을 제외한 것들 중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모기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5가 되겠습니다. 자, 세균부터 볼까요? 세균은 영어로 박테리아입니다. BACTERIA라고 쓰시고요. 박테리아라고 하시면 돼요. 그 제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 중에 아주 그냥 그 말갈량의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영어 이름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테리아 이쁘지 않냐? 테리아? 그랬어요. 그때 이쁘대요. 근데 걔가 성이 박씨였습니다. 박테리아. 네, 지금은 제가 테리아야 이렇게 부르면 저를 죽일 듯이 째려봐요. 네. 네, 어쨌든 영어 단어 어휘의 부족의 결과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박테리아는 세균의 뜻이고요. 바이러스는 비루스라고도 읽고요. 바이러스라고도 읽습니다. 네, 비루스, 바이러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더 익숙하죠. 세균은요, 이렇게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없앨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되고 전염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게다가 기생충까지 옮깁니다. 기생충이란 영어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parasite. 네, para라는 P-A-R-A, para는요, 옆에라는 뜻인데요. site라는 말은 음식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러니까 옆에서 음식을 같이 얻어먹는 존재,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제목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아카데미 수상까지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생충이라는 우리말이 전 세계적으로는 패러사이트라는 제목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벨 문학상에 이어서 그 영화 아카데미 수상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parasite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러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parasite의 전파원이 되는 게 모스키토이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많이 kill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니까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모스키토를 죽이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일 사실 좋은 방법은 드래곤플라이 기억나시나요? 잠자리 한 마리를 집안에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얘가 하루에 약 500마리에서 1500마리를 하루에 잡아먹기 때문에 잠자리 한 마리만 있으면 끝나요, 사실. 네, 근데 잠자리가 이제 못 견디니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파라사이트의 전파원이 모스키토다. 네, 그렇게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